수능이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는 정확한 가채점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대구 중구의 첫 공공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중구청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과 키즈 놀이터, 장애인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시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면접과 논술 전형 준비에 집중하고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학별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반적으로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이랑은 약간 비슷했던 것 같고 6급평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지만 또 긴장되면서 어렵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이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 예상 점수와 등급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한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 만족 여부를 예측하고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채점을 정확히 하는 것은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다음 날 일선학교 고3 교실에서는 가채점이 한창입니다. 평소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면 수시 논술과 면접을 포기하고 정시 모집을 공략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가채점을 하면서 점수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수시 지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정시 지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성적이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면 수시 모집 대학의 논술 고사와 면접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수능은 좀 쉬웠던 것 같긴 한데 등급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최저를 맞추려고 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정시도 준비하고 남은 카드도 준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상 등급 컷이 불분명한 경우 가채점 결과와 최종 성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채점이 정확한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살펴서 가나 다군에 자기가 전형으로 어디에다가 지원을 할지 각 대학 입시 요강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올해 수능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 확대와 상위권 N수생 증가 등으로 인해 특히 정시에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중구는 9개 구군 중 유일하게 공공수영장이 없는데요. 중구청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수영장과 키즈 놀이터, 장애인 헬스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설은 옛 대봉도서관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옛 대봉도서관 부지. 이곳에 각종 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결합된 복합복지시설이 건립됩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중구청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영장과 키즈 놀이터,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장애인 헬스장 등 장애인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설은 바로 수영장. 중구는 대구 9개 구군에서 유일하게 공공수영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구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수영장이 들어서 주민들이 사슬이나 먼 곳에 가다가 지금은 여기 들어온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되게 행복이고 건강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하고 싶은데도
너무 멀고 또 없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죠. 이름은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로 붙여졌습니다. 반다비는 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업에 중구가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구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9만 명을 20년 만에 처음 회복하고 지난달 말 현재로 9만 5,800명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사를 많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업비는 국비 41억 원을 포함해 총 371억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은 오는 2027년 1월이 목표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7곳 이상이 근로자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받고 현장 숙련공에 대한 수요도 많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지역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자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가진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실시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현황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제조업 가운데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업종의 60세 이상 고용률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란 응답이 83.8%로 가장 많았고 청장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41.3%로 산업 현장에서는 청년층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직보다 현장직 고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장직 중에서는 단순직보다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 응답기업 4곳 중 1곳은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답했고 고용 형태도 정규직이 46.8%로 가장 많아 기업 현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숙련된 현장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현장 인력 운용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정 정년 적정 연령으로는 만 65세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현행 월 30만 원, 최대 3년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확대해달라는 응답과 세액공제 등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이 맨발 걷기 전용길을 만드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선 흙으로 만든 맨발길을 앞으로 모든 읍면동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의왕시가 지난해 조성한 맨발 걷기 전용 길입니다. 조격장까지 마련돼 다양한 방식으로 황토를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이 자극돼 온몸에 생기가 돕니다. 사람을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서서 있어도 좋으니까 그게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앉아서 착지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현재 도내 각 지자체가 조성한 맨발길은 약 100여 곳입니다. 더 많은 곳에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공원과 숲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생활권인 곳에 맨발길 1000곳을 조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도내 모든 읍면동에 최소 1개 이상씩 맨발길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성되는 흙길을 마음껏 많이 걸으시면서
건강해지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권하셔서 건강한 경기도 또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 단위에서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도는 맨발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 관리 매뉴얼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풍입니다. 올 상반기 구미 지역 근로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산업역군 아침밥 행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아침을 책임졌는데요.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긴 줄의 끝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든든한 샌드위치와 음료, 건강을 생각한 요거트까지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애정어린 아침 한 끼에 근로자들은 추위도 잊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구미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 지난 상반기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규모를 3배로 늘려 3천여 명의 지역 근로자들을 맞았습니다. 도보는 물론 차량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까지 살뜰히 챙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전선에 이바지하는 산업역군이 잘 드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도 행사에 동참해 출근길 지역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아침밥을 드시고 힘내시라고 아마 상공회의소가 좋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계속해서 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마련한 3,000인분의 식사는 약 1시간 30분 만에 소진됐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아침밥 행사를 정기 진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산화한 전태일 열사. 짧은 생애 가운데 그는 가장 행복했던 때를 고향인 대구의 허름한 집에서 살던 때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중구 남산동 골목에 전태일 열사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이 복원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졌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전태일의 나이 고작 22살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남기고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대구 남산동의 한 주택.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4년 만에 그가 살던 옛 보금자리가 복원됐습니다. 6가족이 살던 3.8평 남짓한 함석 지붕의 셋방과 그 바로 옆 주인집입니다. 터만 남아있던 셋방은 굳이 집의 형태로 복원하지 않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조형물과 표식을 설치했습니다. 전태일이 서울로 떠나기 전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너무도 가난했던 터라 명덕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야학교도 채 1년을 다니지 못했지만 그의 일기에서 생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한 곳입니다. 청옥고등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생활이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중학교 교복도 입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그 학교 생활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어쨌든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또 살았고. 전태일의 옛집 복원은 순수 시민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19년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설립됐고 시민 모금 운동에 전국에서 3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복원하는 데 든 비용은 부지 매입비와 복원비 등을 합해 총 8억 9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순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후원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전태일의 노동 인권, 평등 사상 등을 배우고 이어가는 현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그 여학생을 쫙 살아가게 됐어. 아마 그 마음이 전태일의 인간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아주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 기리는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전태일 정신으로 풀어보자는 것. 1970년 불꽃이 된 전태일 정신이 54년 후 옛집 복원을 통해 다시 대구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뉴스가 지역과 함께한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순서입니다. 지난 8월 GTX-C 광역급행 노선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 토지를 편입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 민간 사업자 측의 설계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 토지 편입은 무산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된 내용을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벽에 토지 편입 반대 현수막이 내걸린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GTX-C 노선 토지 보상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주민 반대가 거셌습니다. 아파트 전체 면적 94,800여 제곱미터 가운데 196.3제곱미터가 GTX-C 노선 편입 구간입니다. 아파트 121동부터 125동까지 5개 동 옆 화단이 포함되는 1.5m 폭 아래로 광역급행철도가 지나는 겁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왜 아파트 지하를 관통해야 하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해졌고 반대 의견 이의 신청도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 후 지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 사업자 측이 GTX-C 노선 위치를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밑으로 대폭 조정했습니다. 지역 뉴스에 주민들이 많이 보고 나서 많은 호응을 얻고 그다음에 협조를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많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토지 편입 반대 문제를 풀어간 주민들은 지속된 뉴스 보도로 입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졌다며 문제가 해결된 사례라는 후문을 전합니다. 이런 지역 뉴스가 이런 좋은 정보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타단지 분들한테도 참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어려움이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지역 뉴스나 이런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봉동 토지 편입이 무산되면서 GTX-C 노선 실시 계획 변경안은 이르면 다음 달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의 하락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8%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52주 연속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하락폭입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가 용산동과 도원동 위주로 0.13% 내렸고, 달성구는 화원과 다사읍 위주로 0.12%, 남구도 봉덕동과 이천동 위주로 각각 0.12% 하락했습니다. 달성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국비 60억 원을 확보한 달성군은 총 96억 원을 들여 구지 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청년문화센터는 구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1층과 2층에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와 다목적 홀이, 3층과 4층에는 기숙사와 코인 세탁소, 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경찰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2인 이상 탑승 등입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444건으로 이 중 5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쳤습니다.
중구청이 도로명 주소의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훼손되거나 색바람 등이 생기고 내구연 한 10년이 지난 건물 번호판을 교체했습니다. 새로 개최된 번호판은 총 1000여 곳이며 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청이 착한 가격 업소 13곳을 신규 지정하고 종량제 봉투 지원과 인증서 표찰 부착 등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대구로 등 배달앱에서는 배달비 2,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합니다. 달성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10일의 특별 휴가를 제공합니다.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5일을, 부부 모두 달성군 공무원일 경우 최대 30일이 부여됩니다. (2024) 다문화 100일장 한글로 만나다 시상식이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라인 소비 씨가 가을 빛이라는 주제로 수필 부문 장원에 선정됐고, 베트남 출신 서혜진 씨와 중국 출신 왕 예이엔 씨가 각각 시화 부문과 오행시 부문의 장원에 올랐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엔 한낮에도 초겨울 날씨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였어서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제 계절에 맞는 날씨가 반갑기도 합니다. 옷차림 더 신경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